종합특검이 노상원 수첩속 수집소가 단순한 망상이 아닐 수 있다는 근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번엔 정치인들을 가둘 수집소로 지목된 강원도 제2하나원에서 모의 법정과 철문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수첩에 있는 특별재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옴리의 탈북민 시설인 제2하나원입니다. 종합특검은 어제 이곳을 현장 검증했습니다. 비상계엄 비선실세인 노상원 씨 수첩에 적힌 오음리를 토대로 정치인 등 수거 대상을 가둘 이른바 수집소로 지목한 겁니다. 특히 노 씨가 수첩에 특별수사재판소로 사형 무기형을 받게 한다고 적은 것에 주목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제2하나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모의법정을 확인했습니다. 탈북민들에게 재판 제도를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특검은 노 씨가 특별재판소 설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2하나원은 전체 5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철문 시설들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 개관 이래 처음으로 2024년 8월 을지훈련 때 군사경찰들까지 함께 군 합동훈련이 진행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연평도 해병부대와 수방사 비원벙커 등 또 다른 수집소들도 잇따라 검증했습니다. 노 씨의 수첩 내용이 망상이 아닌 치밀하게 짜놓은 비상계엄 계획이라고 보는 겁니다. 검증을 통해 해당 시설물들이 실제 구금 장소로서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현장 검증 결과를 반영해 노 씨의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밝혀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의 정확한 준비 시기도 규명할 방침입니다. 노상원 수첩을 2차 종합특검이 아주 열심히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원이가 수첩을 쓴 거 알지? 네, 그럼요. 근데 그게 다 현실로 이어질 그렇죠. 일이었잖아. 우린 다 알잖아. 현실이죠, 그거. 네, 그런데 지금 사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네. 요거를 이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노상원이가 그 탈북민 교육시설인 제2하나원을 내란 맞춤 시설로 사용하려 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JTBC를 통해서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 노상원 수첩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2차 수집, 그러니까 이제 뭐 주요 인물들 한 곳에 모아둔다. 거기가 이제 오음리라는 곳이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음리가 바로 제2하나원이야. 그 탈북민 뭐 교육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수첩 다른 것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기 보면 이제 특별수사 재판소로 사형 무기형을 받게 한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이 제2하나원을 현장 검증을 합니다. 근데 갔더니 거기 모의 법정이 있었던 거야. 그거를 활용해서 법정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느냐. 지금 거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자, 디테일한 이야기 우리 기자님 소개해 주시죠. 일단 그 제2하나원이잖아요. 제1하나원은 원에서 관리합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원에서 관리를 하고 신림이 있어요. 신림이 있고. 신림이 있고. 근데 제2하나원은 왜 생겼냐? 이제 탈북한 사람들 중에서 군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 군인. 그럼 이제 군인들 중에서 어느 정도 그 북한 군인들 중에서 좀 지휘체계가 좀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부사관이 아닌 뭐 장교급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하려고 했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노상원이 정보사령관 시절 여기 자주 갔어요. 그리고 원래 여기가 제2하나원이 아니에요. 원래는 HID 요원들 숙식하던데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언론에 안 나온 것 중 하나가 여기 뭐 모의 재판을 하려고 그런 시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신문 장소예요, 원래. HID 요원들이 그 특수공작하면서 신문 연습하는데요. 와. 모의 재판도 하겠지만. 그러면 수고 장소로는 딱이네. 그렇죠. 이거를 노상원은 익히 잘 알고 있었고 이거를 활용하려고 했던 거네. 그러니까 이게 노상원 수첩에 보면 A, B, C급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걸 보면 A급은 그 처리해야 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속을 요하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정치인들 뭐 여러 뭐 실명이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백령도, 연평도로 보내서 이제
잠수함 뭐 폭파 그걸 이제 TOT라고 하더라고요. TOT. TOT가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 폭파시키는 그런 작업인데 TOT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중국 용역업체 그 얘기 나왔고 그러니까 빨리 제거해야 될 사람들은 백령도로 끌고 가서 그냥 완전 죽이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이제 B급, C급으로 B급, 나눠서 C급은? 이제 언론인이라던가 아니면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비원 벙커 아니면 강원도 이 화천 오음리 오음리.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여기 예. 말고 한 군데 더 있어요. 인제 현리라고 현리. 예, 거기도 있습니다. 와. 거기도 아마 검증을 해야겠죠, 특검이. 근데 야. 제가 봤을 때 특검이 지금 여기까지 현장 검증을 하는 거면 어느 정도 법리 구성에 대한 생각을 맞춰놨고 네. 그대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좀 그 수사를 좀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멋지네. 그 아직 지금 사실 관심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종합특검이. 근데 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네. 누가요? 종합특검이. 그렇죠. 예. 예, 이거 너무 그 맥락을 잘 짚어서 잘 접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란 특검 팀에서 수사하던 기록을 그 되게 공부를 좀 디테일하게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담당 팀에서. 와, 현장 검증 딱 가가지고 따다닥딱 이거 수첩이랑 딱 비교해가지고 네. 딱 하면 이거는 뭐 너무 뭐 이제 빼박이지. 대박이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기현이 그 노상수첩 증거 배척했을 때보다 지금 어느 정도 디테일이 굉장히 좀 많이 살아나가지고 네.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근데 진짜 이게 끔찍해. 생각을 해봐.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진짜. 끔찍한 일이야. 심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걸 끝까지 관심을 갖고 끝까지 파야 돼. 그렇죠. 예. 예. 그래야 다시는 이런 DNA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2 하나원이 보니까 저도 조금 놀랬던 게 예. 24년 8월에 을지훈련이 있었는데 여기서 뭐 군사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훈련 연습을 했더라고요. 8월. 그러니까 네네. 처음으로 한 거야. 여기서 그런 훈련을. 하나원을 만들고 난 이래로 처음으로. 네네. 2024년 8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장이었던 박헌수를 좀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검에서. 그래서 아마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일단 내부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그런 정말 악마 같은 자들이 지금 편안하게 집에서 지금 누워 있는 거야. 맞잖아.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제2 하나원을 노상원이 맨 처음에 여기 이 장소로 그 선점을 안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그 대방동에 있는데 중앙신문단 있죠. 네. 대방 아트센터. 네. 원래 거기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원 벙커하고 너무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김용현이 다른 데 찾아보라고 한 겁니다. 왜? 가까우면 안 돼요? 멀리 떨어뜨려 놔야죠. 왜냐하면 이게 그 정보사 안에서는 이게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면 작전 자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뜨려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거를 김용현이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한 날짜가 2024년 5월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2024년 5월에 예. 김용현이가 지시했대요? 예. 김용현이 그럼 당시에는 김용현이는 국방부 장관이 아닌데? 경호처장이었죠. 경호처장인데? 수시로 연락을 하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또 특이한 게 제가 좀 또 취재를 해보니까 예. 여인형은 지금까지 언론보도 나왔을 때 노상원 연락 왔을 때 되게 기분 나쁘다고 했잖아요. 연락을 꽤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2024년 초에 여인 그 노상원한테 연락이 와서 예. 나 이런 사람이랑 같이 못 해먹겠다 이런 발언을 이제 그 군인들이 있을 때 많이 했는데 네. 아니요 2024년 5월부터 계속 연락했어요. 2024년 5월부터 노상원이랑 여인영이가 네. 계속 연락했다. 본인이 먼저 연락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원팀이었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제 화천이라던가 인제 현리에 있는 이런 하나원, 그러니까 네. 수집소로 어느 정도 이제 모아진 장소는 제가 봤을 때는 노상원이 여인형한테 지시를 해서 방첩사 조사관들하고 정보사 이제 HID 요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움직여가지고 이제 방첩사 조사관들이 데리고 오면 HID 요원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한다거나 그런 행위를 좀 하지 않았을까. 너무 무섭다 진짜.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군사 경찰까지 동원이 된 합동 훈련을 예행 연습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랬는데도 실패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와, 이건 기적이죠. 기적이네요. 사실은. 기적. 네, 정말 기적이죠. 이건 뭐 기적이란 단어 말고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준비를 아주 오랫동안 한 거야. 네. 기적이야. 와. 제가 또 군사경찰 출신인데. 군사경찰 출신이에요? 네, 제가 군사경찰 출신인데 뭐야 군사경찰은? 헌병 출신. 어.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수용자 관리예요. 수용자 영창 관리나 수용자 관리. 어. 그래서 그게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훈련으로 실행된 것 같아가지고 오. 이걸 좀 조사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네. 특검에서는 아예 리허설로 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미 법리 구성까지는 다 마쳤더라고요. 현장 검증을 했던 이유는 법리 구성 다 마쳤는데 그러면 이 장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행위들이 가능한가를 검증한 거지. 그래서 특검에서는 일단 거의 뭐 그림은 다 그려놨다. 야, 그러면 그 훈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야. 굉장히 많죠. 그럼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진짜. 그 정보사 대령분 한 분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그 제가 내란 특검 팀에 안 했던 얘기를 좀 많이 좀 해달라. 그래서 네. 종합 특검 팀에서도 굉장히 부르고 싶어하세요. 그 정보사 그 어쨌든 연관급 장교들 아는 네.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우상원이랑 여러 번 연락도 그렇습니다. 하고. 근데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공작 기법 노출이다 이거예요. 정보사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말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실망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어쨌든 지금 사실 이 강원도 화천이나 인제현리 이것도 다 그 공작 기법에 포함되는 군사 기밀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노출되고 특검에 나가서 진술했던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게 되면 네. 우리의 뭐랄까 그 대북 작전 행위 네. 이런 것들만 악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를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보도가 안 되면 되잖아요. 근데 뭐 가끔 이렇게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란을 김용남 조국이 일으켰어요? 왜 그래요, 진짜. 오셨구나. 아니, 그 진짜 너무들 하시네.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그 김용남 조국 김용남 얘기를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네. 아직 내란 완전히 척결된 것도 아니잖아요. 아유, 누가 조불쇼 아니랄까봐 김용남 또 불렀냐고. 이거 좀 썩지 마, 두 가지를. 알겠습니다. 예. 종합특검 관련해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죠? 예, 하고는 있는데 그 인원도 아직 덜 채워졌고요. 아직도? 예. 수사 속도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 이게 사실은 종합특검이 상대적으로요. 네. 지금 뭐 다른 뉴스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중동 상황도 있고 또 무엇보다 선거 상황도 있고 종합특검 관련 뉴스들이 과거에 1, 2차 특검이 있을 때보다는 뉴스 양이 현저히 적잖아요. 예. 진짜 뉴스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보시기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수사 성과를 기대하는 기자들도 없어요. 예. 기자들 정말로 취재하는 기자들도 예.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 앞에서 뻗치게 하는 기자들이 없어요, 진짜로. 그럼 예. 특검 사무실 한랑하겠군요. 예. 이게 초반에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 에드벌룬을 띄웠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설왕설래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야 이게 뭐냐, 왜 특검이 수사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런 뭐라도 있으리 저러지 않았을까? 저러지 않겠냐. 그게 이제 반이었고 아니다가 반이었는데 뭐 수사 관련해서 잘 아시지만 속도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메시지예요, 수사는. 근데 이거를 보면 이게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라고 지금 약간 수신이 된 상태에 들인 거죠. 기자들이 봤을 땐 적어도 네. 그렇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진짜 사실은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수사 기한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또 됩니다. 지금 그 와중에 특검에서는 그러니까 방첩사가 2024년부터 내란을 준비했다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 기사가 있었죠. 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지기현 판사가 12월 1일 그러니까 내란 이틀 전부터 모의가 된 것이다. 예. 뭐 이렇게 판단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뒤집는 얘기가 됩니다. 뒤집는 얘기는 되는데 내란 특검 팀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준비했다라고 그랬었죠. 법적 논리를 이미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종합특검 팀에서 2024년 초부터 준비했다라고 법적 논리를 구성하면서 내란 특검 팀에서 굉장히 좀 기분 나빠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꼬인다. 1차 특검에서 했던 내용하고 그럼 달라지는 것 그렇죠,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내란 특검 팀은 정보사에 대한 수사를 완벽하게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예. 지금 이제 종합특검 팀에서 바라보는 방향성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기준에서 그럼 이 날짜나 타이밍들을 특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첩사 이제 그 내부 문건 때문인데요. 이 방첩사 내부 문건이 그 한미 자유해방패 그 프리덤 실드 훈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합수본의 이제 인원 파견을 어떻게 보내고 구성을 하고 하는 내용의 그런 문건 내용인데 예. 실제로 한미 이 훈련 때 그 문건대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문건대로 훈련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냥 경찰이나 군사경찰 애들한테 통신망 통해 가지고 연락만 하지 실제로 어떤 파견을 받아서 훈련을 이행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방첩사령관인 황인성 전 사령관이 종합특검팀에 가서 진술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여인형으로 사령관이 바뀌고 네. 방첩사 네. 사령관이 바뀌고 뭔가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형이 부임하기 이전에는 방첩사가 전투 편성이나 계획을 마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보안 점검이나 지원 업무 위주에만 이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여인형이 오면서 이제 갑자기 일이 바뀌었다. 그래서 2024년 2월부터 준비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종합특검팀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인형이 방첩 사령관이 된 것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예. 뭐 여인형뿐만 아니라 군의 인사라는 것이 또 주는 상징성들이 있는 거고 당시에 그러니까 김용현을 중심으로 김용현의 라인들이 군 주요 보직들로 들어갔다. 이것도 확인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특검팀이 확인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개헌 합동수사본부 운영계획 문건이라는 게 사실은 그 내부 문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방첩사에. 그러니까 여기에 여인형이 결재를 한 거고 그렇다면 이 문건은 무엇이며 만약에 방첩사의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개헌 합동수사본부 이 문건대로 됐으면 군사경찰들은 원래 직접 파견 안 받아요. 직접 파견 받잖아요. 그럼 계엄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뭐 해석하기로는 노상훈 수첩 문건에 나왔던 대로 그 이제 비원 벙커로 보낸다던가 아니면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그 제2의 하나원 거기에 이제 모의 재판이 가능한 시설이 있어요. 거기로 이제 A급, B급 명단 나눈 사람들을 나눠가지고 이제 수감시키는 그런 이제 방향의 실행을 하지 않았을까. 제2 하나원 같으면 이제 뭐 수감도 수감이지만 거기 모의 재판 가능하다면 뭐 즉석 재판 같은 거 해가지고 직결 같은 것들도 직결 있을 심판하고 수 있었겠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노상원 얘기 잠시 나와서 노상원이 지금 형이 확정이 된 게 하나 있죠.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온 게 노상원이 그 제2수사단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해서 수사단 꾸려가지고 자기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2년 징역 2년.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겠지만, 본류 사건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이제 형이 확정이 됐다라는 것은 어찌됐건 노상원은 이 일이 있었다라는 걸 재판부가 확인한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사실은 농단 아닙니까? 농단이죠. 어마어마한 농단이죠, 사실. 이게 2년밖에 안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좀 의아해요. 사실 근데 노상원이 한 일 중에 농단이 아닌 일은 없죠. 노상원은 민간인이었으니까. 공식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아까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 왜 낱개로 다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노상원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것도 형사 사건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엄 초창기에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이거를 전체를 한 몇 개 그룹의 패키지로 봤어야 되는가 범단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국무위원들을 다 범단으로 하나 보고 같이 진행하고 물론 이제 그때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없었으니까 불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군 관련해서도 전체 패키지를 놓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상원의 특검이 수사하다가 증거로 발각되는 거 하나를 개별 기소하고 또 나오면 개별 기소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자체가 주는 어떤 피로감 같은 것도 발생하고 시간이 이제 오래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뭐지 뭐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맥락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뭔지에 대해서 뭐 그런 좀 약간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아마 김한 기자가 초창기부터 이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건데 이게 내란이라는 건을 두고 우리가 처벌해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 단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뭐 군 혹은 고위 공직자 군 그리고 정치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비선이라 그럴까요? 숨어 있는 또 1인치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왜 안 보고 다 쪼갤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누군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는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1차 특검에서 대통령 비서실 다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2차 특검에서 김태호 정도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비서실장은 얼마 전까지 출마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지금 전체적인 거에서는 물론 뭐 단죄들을 한 부분들이 있지만 잘 가고 있는가 이건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이걸 뭐 문제 제기를 하자면 이게 예전에도 어떤 전쟁을 치를 때도 그 적의 우두머리 하나만 해결하면 모든 게 우리가 이겼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정서 같은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아있던 민초들이나 아니면 그 아주 하급 관리들이 이겨내서 오히려 전쟁을 뒤집는 경우들.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더 안 좋은 상황까지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는 거라서요. 예.